지긋지긋한 칡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깥에 칡 넝쿨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일주일 단위로 칡줄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칡줄기 뿌리를 죽이면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 비료를 이렇게 복합 비료를 이렇게 녹였어요. 녹여서 이렇게 반병 안 나게 갖고 왔고요. 이거는 폐식용유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담아서 희석을 한 다음에 칡뿌리 내도에 상처를 내고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면 칡이 고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폐식용유가 새카맣게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하면 칡줄기 아마 100개 정도는 뿌리 100개 정도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초제로 해도 되는데요. 제초제는 또 그 주변에 두릅나무가 많아요. 두릅나무가 많아서 제초제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제초제만큼이나 똑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비료하고 이렇게 섞어버리면 됩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다시피 바깥에 두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칡덩쿨이 이쪽으로 두릅나무를 휘감아서 두릅나무가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그러면 맨날 여기 와서 줄기를 걷어내면 일주일이면 또 뒤덮어요.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칼 가지고 상처를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칡뿌리가 대단하게 이렇게 많이 뻗어 있죠. 이런 녀석들을 이제 내두를 찾으면 돼요. 내두를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칡뿌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칼 가지고 상처를 내주면 돼요. 칼이 잘 안 나오네요. 이 뿌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주입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싹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방금 옆에 보셨죠? 이렇게 상처를 내고 여기에 주입을 했습니다. 옆에 보면 또 칡뿌리 내두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상처를 내고 내두 부분에 드릴로 해도 됩니다. 드릴로 해도 되는데 드릴을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상처를 내고 상처난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칡이 소멸이 잘 됩니다. 썩어버려요. 그냥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상처를 내고 요렇게 상처를 내고 요렇게
상처를 내고 이렇게 까매서 잘 보이죠? 이렇게 발라주시면, 넣어주시면 정말 소멸이 잘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뭐 이렇게 덩쿨이나 이런 걸 제거할 필요도 없고요. 뿌리가 썩는데 여기에 있는 그 직줄기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소멸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직줄기도 요렇게 벌려서 이렇게 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쏴버리면 이렇게 직줄기 쪽으로 안쪽으로 싹 섬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끝이에요. 여기에 직줄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불과 여기에서 2m 밖에 안 떨어졌어요. 드럼나무까지. 야, 이렇게 해야만이 편리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 시골은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제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두만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두만. 자, 위에도 또 이게 또 있네요. 여기 또 제거를 시켜야 제가 마음이 편하죠. 이 녀석들 때문에 참.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갈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멍을 약간 이렇게 내주십시오. 이렇게 뭐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낫죠.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야들은 폐식용료하고 비료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이렇게 썩어버려. 뿌리가 썩어요. 뿌리가 썩게 되면 더 이상 직줄기가 나오지도 않고요.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여기 보면 또 다른 줄기가 보이네요. 이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흡입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한 번 하고 나서 이렇게 한 번만 더 부주시면 돼요. 칡은 이렇게 상처를 내게 되면 금방 빨아먹어요. 빨아먹으면 한 번 더 그냥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뭐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비탈진 이 언덕을 칡을 캐낼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산태나요. 이거 여기를 폭 파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썩게 마련이고요. 제초제를 사용해도 되는데, 제초제를 사용하면 또 오염되니 어쩌네 말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제초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른 곳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칡 내두가 다 이제 썩게 됩니다. 썩으면 뭐 이렇게 칡 줄기가 자연적으로 이제 썩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자, 칡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갈색으로 다 썩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직줄기가 이렇게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갈색으로 다 썩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직줄기가 얼마나 이렇게 뻗어 나왔는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자, 살아있는 직줄기 줄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녹색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직줄기가 뿌리가 죽은 녀석은 어떻게 색깔이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거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제가 실험한다고 이 녀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직줄기는 이미 고사를 했고요. 이거는 지금 보면 이 살아있는 직줄기입니다. 살아있는 직줄기. 방금 저쪽에 이제 내두에다가 뿌리에다가 해놨으니 이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번식을 못해요. 이 직줄기는 줄기에서 어느 땅에 줄기가 땅에 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뿌리를 또 내려요. 그러면 여기서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직뿌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이 주변을 갖다 다 덮어버려요. 그러기 전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분무기에 그 제초제를 담아서 뿌리게 되면 이 두릅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이쪽에 이런 데는 사용을 못 하고요. 제초제는 뭐 밭 언덕이나 이런 데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밭에 사용할 때는 밭에 사용하는 그 제초제가 따로 있습니다. 아주 약한 제초제가 따로 있고요. 이 건사미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뭐 강한 그런 제초제는 이런 데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용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런 제초제들은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직덩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가 전번에 다 소멸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는 직덩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여름 돼 보십시오. 직덩굴이 무성하게 막 밭 주변으로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이렇게 뻗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줄기를 또 제거하면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막 호박줄기처럼 막 그렇게 번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쉽게 간편하게 칩 소멸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